제가 컴퓨터 덕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도 하나 운영하고 있죠. 이런 사람이 노트북을 구매를 할 때 어떻게 제품을 보느냐, 그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찍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오늘은 제 채널에서 처음 다뤄보는 것 같은데 노트북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시작의 발달은 퀘이사존이라는 커뮤니티의 핫딜 게시판에 이런 게시글이 있었어요. 노트북이 65만원 이하로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올라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쓰던 노트북이 지금 고장난 지 꽤 됐거든요. 근데 저는 데스크탑이 있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노트북 쓸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급하진 않았고, 그 다음에 노트북이 꼭 필요하면은 저희 와이프 노트북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썼었는데, 근데 와이프 노트북도 구매한 지 꽤 돼서 2018년식 LG 그램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지금 25년도죠. 그래서 루나 레이크가 이게 좀 저가로 나왔지만 이게 아무리 성능이 안 좋아도 지금 와이프 노트북보다 훨씬 성능이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트북을 많이 쓰는 와이프 노트북을 바꿔주고 와이프 노트북을 제가 받아서 뭐 필요시에 쓴다거나 이러면 어떨까 하고 한번 찾아보게 된 게 시작이었어요. 자, 다나와에서 이렇게 노트북 찍고요. 노트북 전체 눌러보고 가격이 65만원 정도 입력하면은 940개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낮은 가격 순을 눌러보면 여기 중고 제품들이 있어서 이거를 좀 빼기 위해서 중고 렌탈 해외 구매 빼고 검색하고요. 그러면 567개로 줄어듭니다. 근데 가격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트북 구매하려고 좀 찾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65만원이라는 가격이 노트북 구매하기에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쭉 보시면은 노트북 CPU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분들이 이 중에 어떤 제품이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를 잘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컴퓨터 덕후들이 뭐 데스크탑 CPU는 잘 알아도 노트북 CPU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CPU들 보면 네이밍이 너무 어렵습니다. 뭐 7120U 이게 어느 정도 등급이 되냐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뭐 이게 셀러론이냐 펜티엄이냐 i3, i5, i7 뭐 요런 거 보시는 분들 계시고, 아니면은 이게 몇 세대 제품인지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도 다 함정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노트북을 제가 한번 골라보려고 여러모로 좀 알아봤는데, 제가 컴퓨터 덕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도 하나 운영하고 있죠. 이런 사람이 노트북을 구매를 할 때 어떻게 제품을 보느냐, 그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찍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옵션 전체 보기를 누르고요. 여기 보시면은 CPU 넘버라 그래서 요걸 눌러보면 이게 339개나 되죠. 굉장히 많은 CPU 종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CPU들로 만들어진 노트북 제품이 무려 19,000개나 있어요. 이 19,000개 중에 과연 내가 필요한 노트북을 가장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사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노트북을 구매하실 때 최소 조건을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이 최소 조건 결정이라는 것이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노트북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게이밍 용도다, 혹은 그냥 단순 사무 용도인데 내가 들고 다닐 일이 많다, 뭐 그런 것들. 이 노트북에서 이 포터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예전에 굉장히 무거운 노트북을 들고 다녀 봤어요. 거의 4kg 정도 되는 게이밍 노트북이었는데 야, 그거 어깨 나갑니다. 그거 굉장히 무거워요. 들고 다니려면 꼭 백팩으로만 들고 다녀야 되고, 제가 대학 시절에 썼던 노트북인데 학교 열람실에서 이제 시험 기간에 새벽에 노트북 열람실 구석진 데서 노트북 켜놓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명 5가 나왔었어. 그래서 누가 문명 5를 돌렸단 말이지,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그래서 시험 기간인데 잠깐 한번 설치해 봤다가, 근데 노트북이 성능이 좋으니까 그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켰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이미 날이 밝아 있더라고. 시험 기간이었는데 뭐 그런 일화도 있고. 이야기 잠깐 샜는데, 노트북을 여기저기 들고 다니는 특히 대학생들 무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터블 목적이 많으신 분들은 무게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거 배터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게이밍 목적이신 분들은 그래픽 카드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노트북 GPU는 데스크탑 GPU랑 또 성능이 달라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개체라 보고 뭐 성능은 또 따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노트북을 들고 어디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집에다 놓고 쓰는데 데스크탑보다는 노트북이 더 편해서 그냥 노트북으로 집에서 쓴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포터블 목적이 빠지니까 무게 상관없고 항시 전원 연결해서 쓰니까 배터리 상관없고, 그리고 게이밍 PC들이 그런 PC가 많습니다. 들고 다니는 게 너무 무거운 것들. 그리고 게이밍 목적은 아닌데 난 작업이 정말 중요하다, CPU 성능이 정말 좋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나는 노트북으로 영상 편집도 하고 뭐 어떤 프로그램도 돌려가지고 그걸로 내가 생계를 이어간다 뭐 그런 경우에 CPU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보통 작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트북보다는 데스크탑을 권장을 더 하는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 회사에 출퇴근하지 않은 프리랜서인데 집에 있으면 일이 잘 안 돼. 그래서 일부러 카페에 노트북 딱 들고 나가는 거죠. 그런 분들은 데스크탑보다는 노트북이 더 좋겠죠. 그 대신 노트북도 성능이 좋아야 되고, 근데 성능 좋은 걸 살라니 무게가 또 걸린단 말이에요. 엄청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 특히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무거운 노트북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 것들.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전원 컨센트가 있는 자리도 있고 없는 자리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컨센트 있는 자리를 찾아다니는데, 근데 컨센트 있는 로얄석은 다 이미 사람들이 앉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러면 없는 자리에서 앉아서 버티다가 컨센트 있는 자리 비면은 거기로 옮겨서 연결하고 씁니다. 뭐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해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학창시절에 코딩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노트북이 2820HQ라는 CPU였거든요. 배워본 직구로 구매해가지고 그 다음에 CPU를 이베이에서 되게 싸게 팔았어가지고 그거를 싸게 구매한 다음에 노트북을 다 뜯어가지고 CPU 교체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막 SSD도 처음 나오고 그럴 때라 제가 그럴 때 대학 생활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정말 많이 썼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3학년 때인가 AI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AI 수업 프로젝트로 노트북을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로 프로젝트 점수 A+를 받았었는데, 뭐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어차피 학부 수준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오늘 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갈 거예요. 뭐 이제부터 좀 보시면 될 건데, 아무튼 최소 조건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게이밍 목적은 아닙니다. 와이프가 쓸 거라서 GPU 성능 필요 없고요. 내장 그래픽으로 갈 겁니다. 이게 GPU가 들어가다 보면 무게도 무거워지고 배터리 성능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포터블 목적과 게이밍 목적은 어느 정도 상충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포터블 목적 플러스 작업이지만 좀 라이트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사무 용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 그런 목적의 견적을 오늘 한번 뽑아볼 거예요. 최소 조건을 결정을 하면은 방금 제가 열심히 떠들었던 것처럼 여기 단화에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조건, 첫 번째로 무게. 만약에 포터블 목적이 들어간다면은 무게를 잘 골라야 돼요. 저는 엄청 무거운 노트북을 써봤기 때문에 결국 노트북의 포터블 목적은 가벼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게를 요거랑 이렇게 두 개만 찍어볼게요. 1.4kg보다 낮아야 된다. 그리고 구형 노트북을 구매하게 되면은 충전용 어댑터까지 들고 다녀야 돼요. 제가 예전에 쓸 때는 어댑터 없이 쓸 수 있는 노트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치만 이제 LG그램이 나오면서 배터리 사용량을 굉장히 늘려가지고 하루 정도 버틸 수 있는 노트북들이 최근에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충전을 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귀찮고 실제로 사용하는 작업의 부하량에 따라서 사용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니까 사실 요 시간은 그렇게 믿을 만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거보다는 배터리 용량을 보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기 배터리 용량 이런 거 나는 좀 오래 써야 된다 하면은 좀 배터리 용량을 큰 걸 선택하는 게 좋은데, 근데 배터리 용량이 크면은 또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뭐 그런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절충을 잘 해야겠죠. 그 다음에 배터리를 오래 써야 되는 경우에 CPU를 저전력 CPU로 골라주는 게 좋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이 CPU 종류 엄청 많죠. 이 중에 뭐가 저전력이고 뭐가 성능이 좋고 뭐가 가성비가 좋고 이런 거 잘 모르죠. 오늘은 결국에는 이 CPU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건데, 이제 단화화에서 최소 조건 입력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게는 골랐고요. 그 다음에 보통 메모리와 SSD 용량 정도를 골라줘야 되는데, 이제 저장 용량대에서 보면은 보통 256GB, 512GB 등을 많이 쓰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SSD는 저는 교체가 쉽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SSD 가격이 올라가고
높고 그 가격이 이게 노트북에 반영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차하면 SSD 같은 경우는 중고 장터 이런 데서 뭐 미개봉 신품급의 제품들을 구해가지고 신품급의 제품을 아직 싸게 구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용량은 크게 신경 안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용량은 제가 따로 체크는 하지 않을게요. 그래도 운영체제 깔고 뭐 하고 할 거면은 120기가 정도는 조금 후달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최소한 256기가 이상으로 가주시고, 그리고 여차하면 저장장치는 외장 저장장치 따로 쓰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메모리 같은 경우가 문제인데 최대 용량 말고요, 요 위에 보면 램 용량 여기인데 이게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게 반영이 어느 정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대용량으로 갈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비싸져서. 예를 들어 데스크탑에서 32기가를 많이 쓰죠. 그러면 나도 32기가를 써봐야지 하고 이걸 딱 누르면 낮은 가격을 보면 이게 거의 80만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2기가를 고르는 순간 노트북도 이제 80만원부터 시작을 한다. 80만원에서 요 조건 몇 개 붙으면 막 100만원 금방 넘어갑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그래서 노트북 쪽에서는 아직은 좀 가성비 있게 구매하는 경우에 거의 16기가 또는 8기가 뭐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최소 조건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누르냐면 저는 이제 다 나와 이 검색 기능을 내가 원하는 걸 찍는 거보다 내가 필요 없는 걸 빼는 식의 검색이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노트북을 고를 건데 용량 8기가는 좀 적다고 생각해. 나는 16기가 이상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16기가도 찍고 32기가도 찍어보는 거예요. 일단 가격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 찍어보고, 다나와에서 이렇게 최소 조건을 체크를 한다는 거는 요런 거 8기가 난 이건 안 돼 라고 이걸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16기가 이상이라는 조건이랑 무게 1.4kg 이하라는 조건 이렇게 일단 두 개 넣고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제 최소 가격이 38만원으로 올라와요. 그러면은 일단 요 정도 조건만 보고 2847개 중에 내가 어떤 제품을 골라야 가성비가 좋냐 이런 거를 좀 살펴볼 건데, 결국 이렇게 나오는 결과 리스트를 가지고 낮은 가격 순으로 놓고 고르게 될 겁니다. 뭐 이런 거를 고를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이쁜 디자인으로 제품을 고를 수도 있을 거고, 나머지 조건들을 보면 뭐 256기가 16기가 이런 건 알겠는데 뭐 배터리 사이즈가 요 정도다 이런 것도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 CPU가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죠. 요 제품하고 지금 SSD 용량, 메모리 용량 똑같고 CPU도 똑같은데 가격 차이를 보면은 제일 위에 거 이 38만원이랑 46만원 정도의 대략적으로 8만원 차이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이 제품이 8만원의 값어치를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대부분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제품이 더 성능이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 24년 4월에 출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제품 보면 25년 1월에 출시가 됐죠. 심지어 SSD도 얘가 용량이 512기가로 더 커. 그러면 이거 사는 게 맞습니까? 이거 사는 게 맞습니까? 얘가 출시한 지 얼마 안 됐고 가격도 이게 몰이 하나밖에 없어서 제대로 된 가격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얘가 거의 50만원 돈이고 얘가 거의 46만원 돈이면 4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얘가 4만원어치를 더하면서 더 성능이 좋을까요? 자, 인텔 셀러론 N5095 이 제품이 N100보다 성능이 안 좋아요. 그게 문제야. 이 N5095라는 이 네이밍을 보고 이 N100이라는 네이밍과 비교를 해봤을 때 뭐가 더 좋은지 알기가 어렵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고르실 때 여기까지 하는 거는 일반적인 일반론이에요. 모든 제품을 고를 때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까진 좋아요. 여기까진 쉽게 하셨을 거야. 그러면은 가격순으로 놓고 여기서 이제 고르려니까 이제 모르겠는 거야. 어느 CPU가 더 성능이 좋지? 사용시간이 얘는 9시간이고 어떤 거는 뭐 한 15시간이다. 그러면 15시간인 거 고르실 거예요? 뭐 그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제품이 성능이 그 정도 나오는지를 봐야죠. 예를 들어 사실 요거랑 요거는 그렇게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게는 안 나는데, 뭐 크게 안 난다기에 말하기도 좀 뭐한 게, 이 N5095 기준으로 이거 대비 요거랑 성능을 비교하면 이 N100이 대략적으로 20-30% 성능이 더 좋아요. 20-30%면 차이 많이 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야, 이 N100이라는 CPU가 엄청 성능이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와 그러면 이게 38만원이면 이게 엄청 가성비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요 바로 밑에 코어 i5 10세대 i5 1035G4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555,510원이래. 그러면 가격 대비로 봤을 때 38만원짜리보다 거의 175,000원이나 비싸요. 물론 SSD가 512기가로 증설이 되지만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까? 이게 17만원 값어치를 할까요? 자, 가격 차이를 보면은 이 N100
200짜리 제품보다 코어 i5 10세대 제품이 지금 46.57%나 비싸요. 거의 1.5배 비싸다고 볼게요. 그러면 성능이 최소한 50% 이상은 얘가 더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성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이 제품이 N100 CPU보다 대략적으로 성능이 43% 정도 좋네요. 가성비로 따지면 얘가 가성비긴 하네요. 그러면 또 다음 제품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제품은 i5 12450H래. 그러면 얘가 지금 요 제품보다도 대략적으로 27,000원 정도 비싸거든요. 요거 38만원짜리랑 비교를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202,000원 비싸. 그러면 이 제품이 38만원짜리 제품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격으로 보면 대략 53.15% 더 비쌉니다. 그러면 얘가 훨씬 비싸니까 이 38만원짜리를 사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이 58만원짜리 사는 게 맞을까요? 그 성능 차이를 보면 알겠죠. 가격 차이는 53%인데 성능 차이는 이 제품이 N100 CPU보다 3배 좋습니다. 3배. 300% 좋아요. 그러니까 가격당 성능으로 보면 이 제품의 가격이 58만원에 한 3배의 값어치를 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58만원에 3배 값어치를 하면은 야 100만원이 넘는 제품을 58만 2천원에 파네. 얘가 엄청 가성비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가성비가 그냥 안 좋은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제품이 워낙에 요 위에 있는 제품들보다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제품들은 이 제품에 비하면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제품들 살 필요가 있을까? 출시한 지 1년도 안 된 제품이지만 이런 거 사면 안 된다는 소리야. 이 제품은 23년도 10월에 나왔어요. 23년 10월에 나왔는데 성능만 봤을 때 N100 CPU에 약 3배가 좋고 이 코어 i5 10세대 제품, 이 제품 대비 성능이 2배가 넘게 좋습니다. 이 SSD만 좀 무시하고 보면은 가격 차이는 27,000원 차이거든요. 요거랑 보지 마시고 26만원을 더 주고 SSD를 업그레이드 할 바에 요거를 산 다음에 이걸 적출하고 다나와나 중고 장터에서 512기가를 산 다음에 이거를 장착하고 적출한 256기가를 중고나라에 파세요. 그게 훨씬 싸게 먹힙니다. 근데 아무튼 요 제품이 요 위에 있는 어떤 제품들보다도 가성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요 위의 제품들은 이 노트북보다 더 나중에 나온 거지만 가성비적으로는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이 CPU가 12450H라는 CPU가 저전력 CPU는 아닙니다. 배터리 47W시의 이 제품을 달고 있으면은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제품이 사용 가능 시간이 엄청나게 길진 않을 거라고 봐요. 저전력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나는 포터블 목적이 중요하다 하면은 이 제품이 가성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머금고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노트북 시장에서는 함정 카드가 너무 많습니다. 이상한 CPU가 되게 많아요. 원래 데스크탑으로 치면은 이거 가성비 그지 같다, 이건 절대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CPU들이 당당하게 꽂혀가지고 팔리고 있습니다. 왜 팔리냐면 사람들이 몰라서. 그리고 이 노트북 쪽의 CPU의 이런 네이밍도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어요. 알아보기 쉽게 만들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쭉 보는데 여기 CPU 넘버 리스트 쭉 있죠. 제일 위에 게 가장 좋겠지 하고 제일 위에 거부터 이렇게 찍어보면 최근에 나온 제품이 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보면은 226V가 있죠. 226V하고 25U하고 이 두 개를 비교하면 226V가 더 성능이 안 좋아요. 25U가 더 좋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120U하고 여기 있는 125U하고 완전히 다른 CPU입니다. 뭐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것만 봤을 때 그냥 숫자가 크다고 좋은 줄 알았는데 얘랑 다른 CPU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8505라는 CPU랑 여기 8540U라는 CPU가 있는데 두 개의 성능 차이 비교하면 진짜 천지 차이가 납니다. 숫자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얘는 AMD CPU고 얘는 인텔 CPU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왜 영상을 만들고 있느냐? 레퍼런스가 있고 그 레퍼런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지금까지 성능 몇 배 나오고 몇 배 나오고 이렇게 얘기한 거 다 컨닝하고 있었습니다. 요렇게 옆에 엑셀 보이죠? 이 엑셀 창 한 번씩 열어서 컨닝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노트북 CPU 성능을 비교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데스크탑에서 CPU 성능 어떻게 비교하나요? 시네벤치 같은 거 돌려보죠. 그러면 누가 시네벤치로 이 300개가 넘는 CPU들을 다 돌려가지고 성능 공개를 해주면 엄청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걸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시네벤치 말고 다른 벤치 툴은 그런 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 외우기도 쉬워요. CPU 벤치마크라고 영어로 쓰고 확장자가 .net
하고 쓰면은 이게 URL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이트가 뜨는데요. 이 사이트가 어디서 만들었냐면 패스마크라는 소프트웨어를 팔아먹는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멀티스레드 CPU 차트라고 있는데 이걸 잠깐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얘네가 개발한 패스마크라는 벤치마킹 툴로 멀티스레드 점수를 돌린 거를 쭉 나열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CPU에 대해서 점수들이 있고 데스크탑도 있고 랩탑도 있습니다. 여기 랩탑 눌러보면 이렇게 랩탑 CPU들 리스트가 있고, 만약에 어떤 CPU가 여기 리스트가 없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서 여기 Search for your CPU 모델이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보면 여기서 검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봤던 12450H 이렇게 하면은 이 Find CPU 안 눌러도 돼요. 이렇게 타이핑만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2450H는 CPU 마크의 멀티 점수가 16,114점인데 N100 CPU는 5,355죠. 딱 봐도 12,450H가 3배 이상 성능이 좋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비교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참고할 만한 정보가 여기 쭉 있다는 거,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가성비로 따지고 보면은 지금 12,450H가 582,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이 7535HS는요. 이렇게 7535HS 검색해보면 17,805점이죠. 얘가 더 성능 좋죠.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좋을까요? 그러면 가격으로 봤을 때 얘는 SSD로 512기가를 줘. 얘가 512기가 SSD에 10% 정도 성능이 더 좋은데 가격은 17,000원이 비쌉니다. 60만원 정도 가격에서 17,000원이면은 대략 한 3% 되나요? 3%의 비용을 더 투자하면 SSD도 512기가로 증가를 하고, 그리고 CPU 성능도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가 또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위에 것만 비교하고 봤을 땐 얘가 가성비인 줄 알았어. 근데 밑으로 한 칸 내리니까 얘가 가성비야. 17,000원 더 투자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7530U는 어떨까요? U가 사실 저전력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7530U라고 검색해보면 이제 얘는 점수가 15,337점입니다. 그래서 성능으로 볼 때는 요 위에 거보다 요 아래 제품이 더 성능이 안 좋고 더 떨어지는데, 물론 이게 저전력 제품이다 보니까 이 배터리가 42Wh밖에 안 되는데 사용 가능 시간이 최대 16시간 정도로 긴 편이죠. 그래서 성능으로 볼 때는 이 12450H보다 더 안 좋은데 가격 차이는 한 4만원, 42,000원 정도 더 비싸고요. 근데 사용 가능 시간은 얘가 좀 더 길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래서 성능 차이가 뭐 이 정도면은 얘가 16,000대, 얘가 17,000대, 얘가 15,000대니까 뭐 이것도 나쁘지 않네 하고 구매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뭐 7730U라는 것도 나오고 8640HS 뭐 이런 식으로 처음 보는 CPU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오는 것마다 이렇게 일일이 검색해보자니 귀찮단 말이죠. 그래서 한눈에 보고 이렇게 체크하고 어디 메모도 좀 해놓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기 있는 이 300개가 넘는 CPU들 쭉 리스팅 해가지고 이거 점수를 다 정리를 했어요. 개노가다로 했습니다. 개노가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좀 한눈에 알기 쉬운 게, 예를 들어 뭐 요런 거는 1247점밖에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요걸로 만들어진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N3700 한번 검색해 볼까요? 다른 조건 일단 빼고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요게 있죠. 그러면 이거 체크해서 낮은 가격 순으로 보면 이게 75만원짜리예요. 이거 사는 거 맞아요? 이거 사는 거 아니죠? 물론 17년도에 등록되긴 했습니다. 옛날 CPU라서. 이게 12,470점이면 아까 봤던 12,450H 그 제품보다 10배 성능이 안 좋은 거예요. 10배. 그러니까 이런 거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비교적 최신 출시된 건 어떨까? 제가 AI한테 물어봐가지고 출시 연도랑 분기를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2월이 아니라 2분기입니다. 그러면 비교적 최신에 나온 걸 한번 볼까요? 25년도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트윈 레이크 중에 N150 제품이 있어요. 비교적 최신에 나온 제품인데, 이 M150이라고 하면은 미니 PC에서 많이 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거 성능 보면요, 이거밖에 안 돼요. 5,414점. 그러면 가격이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또 살만 하겠지. 근데 가격 한번 볼게요. 여기 이렇게 체크하고 다른 조건 하나도 안 넣고 낮은 가격 순으로 놓으면 이렇게 하나 나오죠. 중고 렌탈 해외 구매 제외하고 N150 조건 하나만 넣었는데 요거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40만원이야. 40만원.
이거 사는 거 맞아요? 이거 사는 거 아닙니다. 25년 6월에 출시했지만 아니에요. 25년 6월에 출시했지만 이 가격이면 더 성능 좋은 거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성능이 5,000밖에 안 된다니까. 그래 뭐 저전력을 원한다. 저전력이요? 이거 저전력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뭐 그것도 좋은 의견이에요. 그러면 저전력으로 돌아가는 제품 한번 찾아봅시다. 바로 위에 있는 N355 요거 한번 볼게요. N150보다 2배 성능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검색하면 나오죠. 요거 체크해보고 요거 체크 해제하고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을 하면 이렇게 2개 나오죠. 그러면 자 25년도 5월에 출시했는데 얘가 40만 원이네요. 그러면 아까 N150보다 이거 사는 게 훨씬 낫겠네. 물론 다른 취향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크기 1.5kg 뭐 이런 사이즈 뭐 혹은 메모리가 아까는 12기가였는데 얘는 8기가더라. 뭐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얘가 CPU 성능이 N150보다 2배예요. 2배. 그러면 M150이 성능이 이거의 절반이면 그럼 20만 원에 팔아야지. 근데 20만 원에 안 팔거든요. 노트북이라는 거는 다른 부자재 부품도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성능에 따라 그렇게 반토막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성비 있는 제품을 고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기 편하게 했는데 또 이게 정렬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정렬까지 했습니다. 자, 이 제품들을 쭉 점수 순으로 정렬을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했고요. 제일 성능 좋은 거는 요건데 이게 참 가성비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995HX3D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낮은 가격 순으로 놓고 보면 얘가 290만 원짜리가 나와요. 물론 그래픽 카드가 5070 Ti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게이밍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래픽 카드 조건으로 넣고 검색하시는 게 필수예요. 왜냐면 내장 그래픽으로는 게이밍 성능이 후달립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 성능 비교도 사실 여기 비디오 카드 벤치마크에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뭐 오늘은 CPU만 다룰 겁니다. 그래서 CPU 성능만 놓고 볼 때 얘는 최저가가 290만 원이다. 그러면 금액을 점수로 나눠보면 47이라는 가성비 수치가 나오죠. 물론 그래픽 카드 가치를 감안하지 않았을 때 얘기인데 이런 HX라고 붙은 고성능 CPU들은 대부분 그래픽 카드가 장착된 경우가 많아서 가격이 비싸요. 그러면 이거를 체크 해제하고 그래픽 카드는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려고 하는 노트북을 고르는 날이기 때문에 제 취향대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내장 그래픽 누르고 무게 조건도 일단 넣으면 좋은데 일단 고성능 CPU 가격이 궁금하기 때문에 무게 조건은 넣지 않고 이걸로 그냥 검색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고성능 CPU들은 무게가 무거운 편이 많아요.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내장 그래픽으로 이걸 딱 체크해 보면 상품이 없대요. 그러니까 다 외장 그래픽 카드 달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눌러보면 다 없습니다. 근데 285H에서 얼러트 메시지가 안 나오죠. 그러면 이게 제일 싼 게 얼마냐? 자, 285H라는 제품이 제일 싼 게 170만 원이에요. 여기 한번 적어볼까? 285H 어딨냐? 여기 있죠? 자, 요 제품. 그래서 170만 원의 가격을 입력해보니까 가성비 점수가 49포인트가 나오네? 가성비로 따지면 얘가 더 가성비인데? 어쨌든 이 제품이 제일 싼 게 170만 원이에요. 뭐 이 정도 금액이 감당 가능하신 분들은 요 정도 성능에 이 170만 원,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다른 제품들도 한번 눌러볼게요. 255H도 한번 눌러보고. 근데 255H는 여기서 검색해보시면 점수가 3860점이에요. 얘랑 비교했을 때 점수가 10%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가격도 떨어져야겠지? 가격 여기서 170만 원에서 10% 까면은 153만 원 정도 나와야 되죠. 그걸 낮은 가격 순으로 보면은 100만 원이 딱 나오죠. 야, 그러면은 101만 9,450원. 그러면 가성비 점수가 33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하는 작업량이 이 한 3만 점 정도 되는 걸로도 충분한 사람은 굳이 더 비싼 요걸로 안 가고 요걸로 가도 되겠죠. 얘가 더 가성비가 좋으니까. 물론 부가적인 부품들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건데 예를 들어 SSD가 얘는 512기가다. 그 다음에 램은 8기가밖에 안 된다. 뭐 요런 차이도 있겠죠. 작업용인데 램 8기가 너무 짜친다 그러면은 이제 램을 조건을 넣는 겁니다. 여기서 CPU 항목을 빼고 램을 16기가 이상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와서 285H를 한번 눌러보면 285H는 170만원짜리가 32기가네요. 32기가. 용량 되게 크네. 255H는 16기가짜리 제품이 105만원 정도. 그래도 105만원 정도면은 16기가 가네요. 32기가로 비교하고 싶으면은 여기 있네. 32기가. 그러면 얘는 110만 5천원. 뭐 두 개를 그렇게 비교해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CPU를 선택을 하실 때 내가 원하는 최소 조건을 달성하는지, 예를 들어 CPU가 내가 한 3만 점
점 정도면 충분하다. 3만 점에 메모리 32기가가 110만원 정도였고 285H로 보면은 얘가 170만원이다. 그러면 이 두 개 중에는 요거보다는 요 제품 110만원짜리 사는 게 낫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일이 가성비 제품을 또 찾고 하면은 노가다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어차피 저도 이제 노트북을 하나 골라야 되니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내장 그래픽이 들어갔고 메모리 16기가 이상인 제품들로 볼 거예요. 아니면 여차하면은 메모리 교체가 가능하면 여기 보시면 메모리 교체 가능한 제품이 있고 불가능한 제품이 있는데 온보드 메모리 같은 경우 여기 LPDDR 같은 온보드 메모리는 교체가 불가능하고 LPDDR이 아닌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체가 가능하면 8기가 제품을 골라서 그거를 16기가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가능하겠고 근데 16기가 이상이면은 메모리 교체 안 해도 된다 하는 경우는 LPDDR로 그냥 들어간 제품을 고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놓고 검색을 해볼게요. SSD 용량에 따른 금액 차이가 워낙에 크게 나서 SSD는 조건을 넣지 않고 검색하고 만약에 용량이 부족하면은 제가 그냥 자체적으로 교체하는 걸로 하고요. SSD 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뒤에 나사를 열어서 뚜껑을 열면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무게까지만 좀 설정을 할게요. 이게 1kg 미만으로 가면은 금액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N100은 보셨다시피 가성비가 안 좋죠. 지금 여기 7535HS까지 봤죠. 그래서 요 중에는 60만원짜리 제품이 제일 가성비다. 그러면 7535HS를 여기서 한번 찾아서 대충 60만원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럼 가성비 점수가 이렇게 나오고 요것도 적어줄까? 582,000원. 여기 SSD 510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SSD가 256기가. 그러면 얘가 36이고 얘가 33이죠. 그리고 7530U는 얘보다 비싼데 얘보다 성능이 안 좋아요. 지금 15,000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얘를 스킵을 하겠습니다. 7530U는 빼고 7730U는 라이젠 7 제품이라서 얘도 검색해보면은 17,000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7535HS랑 비교할 때 성능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얘가 저전력이다 보니까 배터리 효율성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금액이면은 얘가 더 낫겠는데 일단 얘가 더 비싸긴 하죠. 695,510원 256기가고 거의 10만원 차이입니다. 금액적으로 볼 때 한 15% 정도 될 거고요. 그런 성능 차이 똑같은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지. 이 10만원 가격 차이를 놓고 저전력으로 갈 건가 말 건가. 근데 이 7535HS 자체도 그렇게 전력 소모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거든요. 이게 어차피 라데온이다 보니까 라데온 CPU들은 전력 소모량이 높아봐야 거기서 거기라. 그 다음에 이제 8640HS가 나옵니다. 이걸 찾아보면 점수가 19,860점이 나와요. 그리고 금액으로 보면은 70만원이라 적을게요. 7735HS 7735HS 보시면은 얘가 22,000점이 넘어. 그러니까 8640HS보다 얘가 더 성능이 좋은 거지. 게다가 SSD도 512기가죠. 70만원짜리예요. 그래서 가성비 점수로 보면 얘가 30.6으로 꽤 좋은 편입니다. 4750U 얘는 옛날 제품이라 성능 안 좋을 거고 이런 건 그냥 쑥쑥 넘길게요. 5475U 이것도 이전 세대에다가 저전력 제품이라서 성능이 더 안 좋을 거고 이것도 넘기고 여기 13세대 제품이 나왔는데 이것도 검색해보면 CPU 점수가 18,570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이 인텔 13세대 제품인데 가성비로 따지면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CPU 성능으로 볼 때 가성비는 라이젠 비교적 최신 세대 제품이랑 그 다음에 인텔 쪽에서 가성비 좋은 제품이 있긴 있는데 여기 210H라는 제품이 있는데 여기 CPU 항목에 보시면은 이 225H가 에로우레이크거든요. 그러면 210H도 이게 에로우레이크겠네 하고 이렇게 체크하고 보면은 이게 뭐가 안 써있죠. 에로우레이크라고 안 써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210H 이거 정체가 랩터레이크 리프레쉬입니다. 그래서 18,000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것도 스킵하고 요것도 넘기고 8365U가 이거는 인텔 8세대니까 넘어가고요. 엄청 옛날 거죠. 그 다음에 125H 코어 울트라가 나왔는데 이 125H가 메테오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코어 울트라 1세대 제품이고 점수가 2만 점이 일단 넘긴 넘어요. 금액이 85만 2,130원. 가성비 점수가 그렇게 좋진 않죠. 그리고 225U가 나왔는데 얘도 코어 울트라 5라고 적혀 있는데 옆에 S2라고 적혀 있으니까 2세대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에로우레이크 제품이고 근데 25H가 있고
225U가 있어요. 그러면 숫자는 비슷한데 성능 차이 별로 안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225U는 18,000점밖에 안 돼요. 이게 저전력 제품이다 보니까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225H는 어디 있냐면 28,700점 정도에 있어요. 여기. 그래서 완전히 성능이 격차가 좀 많이 난다. 그래서 이것도 넘기고요. 여기 8840HS 제품이 나왔는데 이걸 검색해 보면 이게 25,000점짜리예요. 그래서 얘도 89만원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성비 점수가 얘도 35포인트 정도 되네요. 그래서 7735HS가 가성비 점수가 30포인트 정도인데 이게 70만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좋은 제품을 보려고 이렇게 위로 올렸더니 이제 8840HS가 가성비 점수 35포인트 정도로 89만원인데 이게 가성비는 좀 안 좋긴 하죠.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성능 좋은 걸 찾으려고 올렸더니 얘가 나왔다. 근데 이 가성비 점수 35포인트라는 거는 여기 위에 보면은 255H 얘가 35포인트예요. 그래서 CPU 성능이 많이 중요하신 분은 89만원도 괜찮고 아싸리 더 높여가지고 110만원으로 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아무튼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13세대 제품도 그렇게 성능이 좋진 않았는데 12세대 제품도 여기 U라고 붙은 제품들, 저전력 제품들은 그렇게 성능이 좋은 편은 아니고요. 이제 안 나왔던 CPU를 봐야 되는데 여기 드디어 225H가 나옵니다. 225H가 89만 9천원. 얘가 점수가 28,000짜리죠. 90만원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성비 점수가 31포인트 정도 되네요. 그래서 가성비로 따지면은 요거 살 바에 89만원 주고 요거 살 바에 225로 가는 게 낫다. 그쵸?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가성비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노란 체크 돼 있는 것들이 제가 녹화 전에 사전 시뮬레이션 하면서 체크해 놓은 것들이에요. 아무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여기 155H라는 애가 나와요. 155H도 코어 울트라 7, 그러니까 메테오 레이크 제품입니다. 아까 125H보다 좀 더 좋은 성능이라 보시면 되고 얘가 95만원 정도 하네요. 그래서 2만 점이었던 125H보다는 성능이 좋은데 24,600점 정도, 얘가 95만원 정도 하고요. 근데 더 좋은 제품들이 있어서 조금 아쉽죠. 그래서 사실 요거 사느니 이거 사는 게 더 낫죠. 이게 성능이 더 좋죠. 메모리 용량도 얘가 16기가에 SSD 512고 이 225 제품도 마찬가지로 SSD 512에 메모리 16기가, 무게도 지금 둘 다 가볍고 지금 배터리가 60W시 정도, 이것도 사용기간 상당히 오래 유지 가능할 거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60W시기 때문에 사용기간 자체로는 별로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CPU 성능 차이인데 CPU 성능은 더 안 좋은데 더 비싸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노트북 구매할 때 조심해서 잘 알아보고 구매를 해야 가성비 있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거 있어요. 해상도가 와일드 FHD 사이즈 말고 와일드 QHD 사이즈 이 정도 디스플레이를 무작정 더 크니까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14인치의 이 정도 사이즈 보면 아이콘이 굉장히 작고 텍스트 굉장히 작습니다. 이걸 제대로 쓰려면은 결국에는 해상도를 줄이셔서 써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노트북에서 14인치 정도의 해상도 높은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리다 보니까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 제품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18,000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노려볼 만한 제품은 아니고 AI 쪽에서는 NPU가 45TOPS가 되니까 AI 기능을 나는 잘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쁘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NPU가 달려있으니까. 근데 225H도 NPU가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물론 차이가 많이 나긴 하죠. 얘는 13TOPS 밖에 안 되니까. 확실히 퀄컴 제품이 CPU 성능은 약간 후달려도 NPU 성능은 훨씬 좋은 제품이 달려있긴 해요.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런 NPU 성능이 크게 기대가 안 되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저는 NPU 쪽은 조금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페이지 한 90개 정도 살펴봤는데 쓸만한 게 마땅히 없고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거의 금액이 100만원 선에 근접합니다. 그리고 CPU들도 거의 지금까지 봤던 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좀 특이한 CPU를 보려면은 금액대가 확 높아져야 될 거예요. 제가 딱 100만원 언더로 볼게요. 그래서 100만원대 제품까지 더 특이한 게 있는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금액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40H 요것도 랩터레이크 리플래시예요. 랩터레이크 리플래시 14세대라고 봐야 되죠. 이렇게 검색해보면 그래도 코어 i7이다 보니까 24,000점 정도 되는데
225보다 성능이 안 좋아요. 뭐 다른 장점이라도 있으면은 구매하겠는데 요거 사느니 225를 사는 게 낫겠죠. 거의 100만원 돈이니까. 자, 이제 금액이 100만원이 넘어서 사실 뭐 이 정도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아래에서부터 가성비 점수를 보면 얘가 58만 2천원 정도, 가성비 점수가 얘가 36포인트 정도인데, 근데 이거보다는 18,000원 더 쓰는 요게 훨씬 좋고요. 이게 가성비 포인트가 33포인트인데 여기서 딱 10만원만 더 쓰면은 17,810점인데 여기서 딱 10만원만 더 쓰면은 요게 됩니다. 요거 뭐 SSD는 512기가로 동일하지만 CPU 성능이 22,800점이 넘어요. 그래서 CPU 성능 차이를 보면 10만원 투자해서 28% 성능이 증가를 하거든요. 근데 금액으로 보면은 10만원 차이가 16.66%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성비적으로 볼 때 10만원을 더 투자하는 게 꽤 합리적인 투자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70만원대까지 올라와 버립니다. 그래서 요 밑에 건 가성비가 좀 별로예요. 그래서 가성비 있게 구매를 하려면은 요 정도까지 투자를 하면은 꽤 나쁘지 않게 구매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처음에 보셨던 이제 K4존의 루나 레이크, 그게 65만원 언더에서 구매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걸 한번 볼게요. 그 루나 레이크 제품이 226V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18,000점짜리. 이거 65만원 치면은 가성비 점수가 35.61포인트밖에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이거 65만원이라고 가성비라고 이제 댓글 달리고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한 5만원 올랐을 때 봐가지고 65만원에 구매도 못했지만, 이거보다 싸게 구매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 금액 주고 살 거면은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226V가 저전력 CPU다 보니까 뭐 사용 시간 자체는 이거보다는 더 오랜 기간을 쓸 수는 있겠지만 성능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22,800점인데 이게 18,252점이면은 성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까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선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226V는 저전력 CPU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특가 타신 분들이 뭐 잘못 샀다, 뭐 그건 가성비 아니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모든 컴퓨터 부품이라는 거는 그 구매하는 사람의 그런 취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성능을 좀 중시하는 편이라서 어차피 할인도 끝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70만원 주고 이 제품 정도 사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90만원 주고 요렇게 가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싸게 가고 싶은 경우는 요것도 나쁘지 않고요. 60만원에 17,800점 정도, SSD도 512기가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싸게 가고 싶은 경우에 아까 이 12450H 이게 58만 2천원인데 이것만 보면 가성비가 그렇게 안 좋죠. 근데 이게 쿠팡 와우 할인 이걸 온으로 놓으면, 그러면 아까 58만 2천원이었던 제품이 쿠팡 와우 할인이 적용돼서 거의 53만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걸 53만원으로 바꾸면은 가성비 점수가 확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싸리 요걸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얘도 16,000점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조건이 메모리 16기가에 무게 1.4kg 이하 조건을 걸고 쭉 살펴봤는데, 일단 제일 싸게 사면은 요겁니다. 요거 이하로 볼 필요가 없어요. 요 밑에는 볼 필요가 없고, 그래서 53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60만원대까지 구매를 하려면은 요걸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0만원까지 쓸 거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성능이 확 올라갑니다. 이게 가성비가 더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보다 더 좋은 제품을 원하면은 이제 90만원을 투자하면서 요까지 올라가는 게 낫겠다. 중간에 좀 갭이 좀 있는데 요 가운데 좀 가성비로 할 만한 CPU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16기가 말고 32기가를 기준으로 하고 한번 보면은, 자 이제 32기가 기준으로 한번 쑥 훑어보겠습니다. 조건은 1kg 미만이고요. 그러면 이제 제일 싼 게 79만 4천원부터 시작하는데 7535HS죠. 근데 얘가 SSD가 1테라예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성능 좋은 거를 한번 찾아보면 여기 125H 얘가 2748점인데 86만원입니다. SSD는 512기가. 그 다음으로 성능 좋은 제품이 여기 7735HS가 22,800점인데 얘가 91만 7천원이에요. 그 다음으로 225H가 나오는데 얘가
1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100만 6천 원 정도 하네요. 그리고 요거 라데온 350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104만 원 정도 하는데 성능으로는 EOH보단 떨어지거든요. 근데 얘가 NPU가 50 TOPS예요. 그래서 NPU 원하시는 분은 요런 선택지도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EOH가 있는데 얘가 105만 원이죠. EO는 여기입니다. 3만 점이 넘어요. 그래서 EOH에서 한 5만 원 더 주면은 EOH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얘가 가성비가 더 좋아요. SSD는 비슷하고 사무용으로 치기에는 좀 가스펙이긴 할 겁니다. 뭐 메모리 32기가 정도면은 이제 사무용보다는 좀 작업에 치중하신 분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분들은 뭐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고려해봄직하죠. 금액을 조금 높게 보면서 쭉 훑고 있는데 EOH보다 먹을 만한 게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105만 원짜리 EOH에서 더 올라가면 그 다음에 어딘가 하고 쭉 살펴봤는데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285H가 나오는데 얘가 173만 8,500원이에요. SSD가 1TB긴 한데 여기서부터 가성비 점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작업용으로 보더라도 그래픽 카드가 필요 없는 경우는 딱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위로는 엄청난 고가형 노트북의 영역이면서 대부분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작업용 제품들 한번 쭉 살펴봤고 만약에 제가 한 100만 원 근처의 예산을 가지고 구매를 한다면은 요 제품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32기가를 유지를 하면서 좀 더 저렴한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냥 125H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종합을 해서 쭉 훑어보면은 이제 제일 싸게 구매를 하는 경우 16기가짜리 53만 원에 SSD 256기가 제품, CPU 12450H 제품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검색하는 시점 기준으로 보면은 요 제품이 이제 제일 저렴하면서 이제 50만 원대 형성돼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쓴다면은 요렇게 해서 60만 원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32기가로 가게 되면 79만 4천 원대의 SSD 1TB 제품,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쓴다고 하면은 이제 70만 원 정도 투자를 하게 되는데 요게 아니라 더 올라가서 여기 이 제품 정도로 해서 70만 원 정도 투자하면 여기까지 쓸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메모리 16기가고 32기가로 가고 싶으면은 거의 80만 원부터 시작이라 32기가로 갈 거면 아예 86만 원짜리 요 125H로 가든가 아니면은 오히려 105만 원으로 올라가는 게 가성비다. 그리고 16기가에서도 이제 70만 원 위로는 이제 갭이 좀 붕 뜨면서 90만 원까지 가야지 요 정도가 가성비예요. 그리고 지금 내장 그래픽에서 제일 높은 성능을 보이는 285H가 그렇게 가성비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장 그래픽이 필요 없는 작업용 PC 같은 경우 이제 맥시멈을 105만 원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90만 원 제품보다 조금 더 상향하고 싶다 그러면은 25H가 메모리 16기가 제품이 110만 원인데 32기가 제품이 105만 원이네. 이거 제가 검색을 제대로 못했나 본데 아무튼 15만 원 정도 투자를 하면은 CPU도 상승시키고 메모리도 32기가 제품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희 와이프 작업 용도로는 요 정도는 엄청난 과스펙이고 심지어 요것도 과스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은 좀 많이 쓴다면은 70만 원, 조금 라이트하게 가자면 아싸리 요 53만 원짜리 요것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SSD는 저희 집에 512기가짜리 있으니까 256짜리 탈거하고 512기가짜리 하나 달아가지고 주면 될 것 같고, 이 제품을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아, 그리고 이건 좀 여러분들한테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제품을 고를 때 쿠팡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좀 우선적으로 고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제품이 쿠팡와우 회원인 경우에 53만 원 정도에 구매 가능하잖아요. 저는 쿠팡와우 회원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해당 사항이 없는데 만약에 유튜브를 채널을 운영을 하시고 구독자가 제가 할 땐 10,000명 이상이었는데 지금 아마 5,000명 넘으면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여기 보시면 수익의 제휴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에 보시면은 여기 태그된 제품 2개 이렇게 뜨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쿠팡 태그를 이렇게 달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예상 수수료 6.7%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구매하면요, 쿠팡에서 저한테 이 금액이 6.7%를 주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구매하라는 게 아니라, 자, 이거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제휴 프로그램을 달 수 있으신 분들만 사용 가능한 꼼수인데, 일단 유튜브에서 로그아웃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로그아웃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가 올려놨던 제휴 프로그램이 걸려
올려있는 영상을 찾아요. 이렇게 제 채널 검색해서 이렇게 딱 눌러보면 이렇게 더보기 누르면 왜 안 뜨지? 이렇게 제가 걸어놓은 제품이 뜨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쿠팡 링크로 연결이 돼요. 자, 여기까지 연결됐으면은 여기서 내가 사려고 했던 이 제품을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눌러요. 이 상태에서 구매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휴 프로그램은 꼭 이 제품이 아니어도 돼요. 이 링크를 타고 여러분들이 쿠팡에 들어가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던 간에 이 링크를 누른 사람의 유튜브 채널에 수수료 6.7%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내가 해도 돼요. 본인 스스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금액을 구매를 하면 여기서 6.7%를 계산하면 35,484원이 저한테 수수료로 떨어져요.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세금이나 이런 게 빠지면 더 줄어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6.7%를 내가 주문하고 어차피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529,620원을 6.7%의 수수료를 제외하면 93.3%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은 저는 이 노트북을 49만 4천원대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나가는 돈은 요 돈이 나가겠지만 저한테 페이백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제가 제대로 되는지 테스트까지 다 해봤는데 자, 요게 지난 28일자에 제가 이 제휴 프로그램으로 받은 수익이 34,000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더보기를 눌러보면 자, 제일 위에 요거 있잖아요. 35만 4천원짜리를 사서 2만 3천원을 받았어. 이거 제가 산 겁니다. 요건 제가 산 거 아닌데 구매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요긴하게 저희 딸내미 간식 사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구매해주신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요것도 제가 산 거예요. 요것도 제가 샀고 이것도 제가 산 거고 저 많이 삽니다. 제 채널로 들어와서. 심지어 이제 와이프도 제 쿠팡 계정을 사용해서 주문을 넣었는데 아니 자꾸 주문 넣을 때 이렇게 제 채널 경유 안 하고 그냥 주문을 넣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그 6.7% 수수료 좀 달라. 이 수수료 금액이 올라가야 제 자존감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귀찮더라도 들어와서 구매해달라 해가지고 요런 것도 저희 와이프가 구매한 거고 요것도 제가 한 겁니다. 거의 다 제 거예요. 요것도 제 거고 이것도 제 거고 요것도 제 거고 이것도 제 거고 제 거 아닌 게 별로 없어요. 이것도 제 거고 아 이건 제 거 아니다. 이건 아니고 요것도 제 거고 아 요거는 제품이 실제로 안 왔어요. 금액이 싸길래 얘는 주문 한번 해봤는데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취소했더니 이렇게 빼갔네. 그래요. 아무튼 어쩐지 금액이 안 맞다 했더니 요거 빠져나갔구나. 얘네 철저하게 하네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기능을 활용해서 제 생활에 아주 소소하게 보탬이 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구매하실 일 있으실 때 제 링크 한 번씩 눌러서 이렇게 구매해 주시면 제가 소소하게 짭짤하게 생활에 보탬이 되고요. 링크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으면 요거 누르세요. 이벤트 영상 누르면 제가 여기저기 제품 많이 걸어놨는데 왜 안 보이지? 여기도 하나 있을 텐데 제가 제품 여기저기 많이 걸어놨는데 왜 안 보이지? 이렇게 뜨거든요. 아, 크롬 광고 제거기를 켜놓으면 또 이게 안 나오네. 아무튼 이런 거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그 링크 통해서 구매하시는 제품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뭐 사실 이런 거 다는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구매해달라고 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달면은 알고리즘을 더 잘 태워준대요. 실제로 구글 코리아에서 일했던 전임 유튜브 담당자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 대학교 아는 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태그를 꼭 달아라 그러길래 달았는데 이게 구독자님들이 아니라 제가 구매를 해도 수수료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개꿀인 것 같아. 제가 쿠팡 진짜 많이 쓰거든요. 쿠팡에서 주문할 때마다 제 채널 경유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제품은 이제 와이프 컨펌 한번 받고 한번 주문 넣어서 실제로 한번 써보고요. 뭐 리뷰할 수 있으면은 리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길었는데 이렇게 엑셀 정리해 놓은 자료는 제가 권한 편집해가지고 따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여기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이걸로 보시고 근데 굳이 이걸로 안 보셔도 되는 게 요게 다 있습니다. cpubenchmark.com 여기서 찾아보셔도 되고 근데 이게 편집을 가능하게 해드릴 순 없어요. 왜냐면 이 내용들이 수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메모해가면서 쓸 수 없을 테니까 메모장이나 본인의 엑셀 여셔가지고 거기다 메모하면서 하세요. 실제로 쭉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볼 필요도 없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제품들 다 거르고 보면 몇 개 안 남아요. 그래서 제가 체크한 이런 것들을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 그 제품이 그 가격 그대로 남아
남아있을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렇게 한 것처럼 직접 이렇게 체크 해가면서 제품을 고르시면 될 거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최소 조건을 설정해서 이 최소 조건을 입력을 하고 이 최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제품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순으로 놓고 가장 저렴한 제품을 고르면 되는데, 이 CPU를 결정을 해놓고 고르면 안 되고, 어쨌든 CPU 종류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싼 걸 고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싼 것 중에서도 예를 들어 사용 목적이 좀 분명해야 된다 하시는 분은 배터리 용량 좀 큰 거 선택하시는 것도 답이고, 그 다음에 또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좀 예전 제품들은 아답터를 들고 다녀야 돼요. 근데 최근 제품들은 그 USB-C 타입으로 충전이 됩니다. 그런 제품들을 구매를 하면은 아답터를 따로 안 들고 다녀도 돼요. 이런 거 USB PD 이런 거, 이런 조건도 넣으면은 이런 제품들은 아답터 없이 USB 타입으로 핸드폰 충전기 하나만 들고 다니면은, 그 대신 핸드폰 충전기를 좀 사용 전력 높은 거를 쓰셔야 돼요. 100W 이상. 그런 제품들을 쓰시면은 노트북도 같이 충전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어댑터 무게를 제외하고 고려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뭐 나는 꼭 뭐 지문 인식이 필요하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USB가 몇 개 필요하다, 아니면은 뭐 블루투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넣어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고, 근데 조건이 너무 빡세면은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가요. 선택지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게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 그래픽 카드 성능이 게임 성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를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은데, 이것도 CPU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오래된 제품들 성능 잘 나오지도 않는데 비싼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비교적 최신 제품들이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은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될 겁니다. 그래픽 카드까지 고려한 그런 게이밍 PC를 구매하시는 경우는 제가 또 따로 영상 다뤄볼게요. 마지막으로 이런 노트북 제품들은 사실상 이렇게 스펙만 보고 골라도 실제 사용 경험이 굉장히 천차만별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부 발열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에 팬 소음이 너무 크다거나, 아니면은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다거나, 아니면 바이오스 설정 자체가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제 성능이 안 나온다거나 하는 이런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결국 사용 후기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좋은 제품 고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길게 떠드느라고 영상이 좀 길었는데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느 영상마다 난 기다리는데